오늘 밤은 같이 있어줘요. 혼자 자긴 너무 외로워서 저 지금 완전히 젖었어요. 그녀는 등을 돌린 채 조용히 이불을 들었고 그 안으로 제 손이 스며들 듯 들어갔습니다. 등 뒤로 느껴지는 체온, 천천히 젖어가는 그녀의 숨결. 말없이 뒤에서 그녀를 감싸 안았고 허리에 닿은 제 손은 조금씩 아주 느리게 올라갔습니다. 속옷 너머로 전해지는 열기. 그녀는 가늘게 숨을 내쉬며 제 손을 붙잡았어요. 괜찮아요. 천천히요. 그 순간 이불 안은 조용했지만 이불 밖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 20년 지기 친구의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이미 오래전부터 다른 여자에게 빠져 있었고 나는 그날 밤 모든 경계를 스스로 무너뜨린 것을 사랑이었단 말로 합리화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2023년 가을, 김태수에게서 오랜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야, 준호야. 이번 주말에 시간 좀 돼? 그렇게 말문을 열었어요. 군대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였지만 직접 얼굴 본 건 20년 만이었죠. 전역 후 가끔 연락은 했지만 삶에 치여 서로 멀어졌던 사이였습니다. 동기들 다 모이기로 했어. 홍대 쪽 고깃집, 시간 맞춰 나와. 목소리는 여전히 거침없었고 저는 반가움에 망설임 없이 수락했어요. 그날 홍대는 붉은 단풍으로 가득했고 공기는 제법 서늘했죠.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한 저는 익숙한 얼굴들을 하나둘 마주했어요. 다들 배가 나오고 머리도 희끗희끗해졌더군요. 거울을 보니 저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야, 너 진짜 하나도 안 변했다. 그런 인사 뒤엔 늘 근데 진짜 늙었다는 농담이 따라붙었죠. 한참 웃고 떠들고 있을 때 태수가 술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아, 오늘 우리 와이프도 올 거야. 근처에 있다가 잠깐 들른대.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스쳤습니다. 결혼식에서 단 한 번 봤던 여인, 정아 씨가 떠올랐어요. 와이프? 왜? 제가 묻자 태수는 무심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인사만 하러 온다더라. 얼굴 좀 보여주려고. 20년 전의 기억이 흐릿했지만 그때도 참 예뻤던 얼굴이었어요. 세월이 지나면 어떤 모습일까 묘한 기대가 생기더군요. 문이 열리고 그녀가 들어온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조명이 그녀를 감쌌고 순간 모든 소음이 멀어졌어요. 여보들, 안녕하세요. 저 기억나세요? 맑고 단정한 목소리에 다들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정아입니다. 올해 쉰둘 되었고요. 그녀는 웃으며 자신을 소개했고 모두가 반가워했어요. 악수를 나눴을 때 그녀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그 짧은 접촉이 생각보다 오래 남았어요. 태수가 준호 씨 얘기 정말 많이 해요. 제일 친한 친구라면서요. 그 말에 저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고 얼굴이 조금 뜨거워졌어요. 정아 씨는 10분쯤 앉아 있다. 금세 자리를 떴습니다. 다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전 이만 가볼게요. 그녀가 일어서자 향긋한 향기가 지나갔습니다. 그 향이 의외로 오래 남더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상하게 그녀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미소와 눈빛, 부드러운 목소리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는 그 감정을 애써 외면하려 했습니다. 친구의 아내에게 이런 감정이라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 그날 이후 다른 것들이 잘 기억나지 않았어요. 다른 동기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도 무슨 고기를 먹었는지도요. 오직 정아 씨만이 뚜렷하게 기억났습니다. 20년 만에 느껴보는 낯선 떨림이었습니다. 어느새 제 마음 깊숙이 그녀가 들어와 있었어요. 그날 모임 이후로 태수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게 됐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가까워졌다는 생각에 저도 기뻤어요. 야, 이번 주말 시간 돼? 고깃집 하나 알았는데 가보자. 태수는 예전처럼 격이 없고 반가운 말투였죠. 주말마다 술자리가 늘었고 옛 기억을 나누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예전의 태수라면 아내 이야기부터 꺼냈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정아는 말이야, 그렇게 자랑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정아 씨 얘기를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낯선 이름들이 자꾸 등장했어요. 회사에 신입 들어왔는데 완전 스타일 죽이더라. 걔랑 단둘이 회식했는데 애가 나한테 관심 있는 것 같아. 처음엔 그냥 철없는 농담이라 생각했어요. 중년 남자들이 가끔 하는 유치한 자랑쯤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노골적인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말이야. 좀만 챙겨줘도 확 넘어와. 어느 날은 카페에서 마주 앉아 있었는데 태수가 폰을 보며 웃었어요. 스크린을 힐끗 봤는데 채팅 내용이 선을 넘고 있었죠. 오늘 저녁에 만날까? 네, 오빠. 기다릴게요. 그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친구가 진짜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건가? 머리가 복잡했어요. 야, 태수야. 그거 누구야?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그는 대수롭지 않게 웃었죠. 아, 그냥 회사 후배야. 뭐 업무 얘기 좀 하려고. 그 말이 더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표정도 어색했고 눈빛도 흔들렸어요. 진실을 감추려는 사람이 드러내는 전형적인 모습이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정아 씨가 떠올랐어요. 그녀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그 따뜻한 눈빛이 지금도 그렇게 웃고 있을까? 왜 제가 그걸 걱정하고 있는 건지도 스스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친구의 아내인데 걱정할 자격이 있는 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쪽이 자꾸 그녀에게 향했어요. 혼자일까? 외롭진 않을까? 혹시 울고 있진 않을까? 태수의 무심함이 더 미워졌습니다. 20년을 함께한 아내를 이렇게 방치하다니. 그날 이후로 저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마음 깊은 곳에서 이미 뭔가가 움직이고 있었던 거겠죠. 그날은 평범한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동네 대형마트에 들러 장을 보고 있었어요. 카트에 야채며 계란을 담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준호 씨? 뒤를 돌아보니 정아 씨가 서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멈춘 줄 알았어요. 아, 안녕하세요. 여기서 뵙네요. 저도 모르게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우연이네요. 자주 오세요? 가끔요. 마트가 넓어서 좋더라고요. 그녀는 카트를 혼자 밀고 있었어요. 태수는 안 왔어요? 자연스레 물었더니 그녀가 조용히 웃었어요. 회사 일이 바빠서요. 요즘엔 주말에도 늦어요. 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묻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슬펐어요. 이제 익숙해졌어요. 혼자 장 보는 것도요.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마트 안에 카페 있던데 잠깐 차라도?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죠. 정아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아요. 집에 바로 가긴 아쉬웠거든요. 우리는 창가 자리 구석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커피 두 잔 사이로 조용한 공기가 흘렀어요. 태수가 요즘 바쁘다더니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제 말에 그녀는 눈을 깜빡였어요. 사실 많이 그렇죠. 예전엔 그래도 말이라도 걸어줬는데 그녀는 커피잔을 천천히 돌리며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집에 같이 있어도 대화가 없어요. 그 말이 저를 멍하게 만들었어요. 혹시 다른 일은 없겠죠? 제가 조심히 던진 말에 그녀는 시선을 피했어요. 왜 그런 질문을 하세요? 정아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냥 태수가 예전과 좀 달라져서요. 제 말에 그녀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사실 저도 느껴요. 변한 게 많다는 거. 그녀가 작게 말했을 때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그래도 누구한테 얘기할 곳도 없고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이 아팠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가끔 연락해도 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말요? 그래도 돼요? 그녀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물론이죠.
태수 친구지만 인간적으로 걱정돼서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번호를 교환했습니다. 그녀의 이름 아래 저장된 숫자를 보며 제 손이 떨렸어요. 헤어질 때 그녀가 말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서 좋았어요. 저도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도 그녀 생각이 계속 났습니다. 마트에서의 짧은 시간이 이렇게 오래 남을 줄 몰랐어요. 차창 밖으로 떨어지는 햇살이 따뜻했지만 제 마음속은 이상하게 시리고 또 설렜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아 씨와 연락이 조금씩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안부 인사 정도였어요. 오늘 하루는 어땠어요? 그녀의 문자에 저도 무심히 답을 보냈죠. 별일 없었어요. 정아 씨는요? 그런 대화가 며칠간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자주 혼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오늘도 혼자 밥 먹었어요.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쿡쿡 찔렸어요. 태수 대신 제가 위로를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계시면 너무 쓸쓸하시겠네요. 그녀는 익숙해요라는 짧은 답을 보냈습니다. 그 말이 왠지 마음에 걸렸습니다. 익숙해졌다는 말이 더 아프게 느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아 씨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준호 씨, 지금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놀라서 바로 물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거실 전등이 나갔는데 태수는 연락이 안 돼요. 목소리가 조심스럽고 미안해하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대답했어요. 금방 갈게요. 20년 만에 친구 집을 다시 찾는다는 게 묘했습니다. 그땐 결혼식 날 잠깐 들렀던 게 전부였거든요.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제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어요. 도어락이 열리자 그녀가 조심스레 문을 열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까지 부탁드려서.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괜찮아요. 전등 하나쯤은 제가 잘하죠. 평소처럼 웃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소리도 온기도 없이 차분했어요. 태수는 오늘도 늦는데요? 제가 묻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연락도 잘 안 되고 요즘은 새벽에 들어오는 날도 많아요. 그녀의 말투엔 피로와 외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전등은 금방 고쳤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커피라도 한 잔 드릴까요? 잠깐 앉아달라는 뜻이겠죠. 좋죠. 저도 갈증 나던 참이었어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게 되었습니다. 커피 향이 은은했고 그녀의 손은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컵을 건네며 말했죠. 정아 씨, 혼자서 다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고 말없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가끔 내가 너무 투명한 존재처럼 느껴져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로 살아가며 그렇게 느낀다는 게 안타까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정아 씨는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어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해줘서. 그 웃음은 어딘가 짠하고 애틋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태수를 미워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을 왜 외롭게 만들까? 왜 이렇게 무심할까? 돌아가는 길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속은 이상하게 뜨거웠어요. 그녀의 눈빛과 목소리, 그리고 조심스러운 미소가 자꾸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동정심이라고 믿고 있었지만 그 감정은 조금씩 모양을 바꾸고 있었어요. 전등 사건 이후 정아 씨와의 연락은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제는 제가 먼저 안부를 묻는 날도 많았어요. 오늘은 좀 괜찮으셨어요? 그녀는 늘 짧지만 따뜻한 답을 보냈습니다. 혼자 지내는 게 익숙하긴 해도 가끔은 서글퍼요. 그녀의 그런 말 한마디가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녀가 혼자 있을 때를 자주 떠올렸어요. 소파에 기대어 조용히 텔레비전을 보거나 혼자 밥을 먹는 모습. 그런 상상을 하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저릿했습니다. 그녀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아니라 어딘가 놓고 온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문자가 오면 심장이 두근거렸고 그녀의 이름이 휴대폰 화면에 뜨기만 해도 기분이 달라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동정이 아니란 걸 저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었죠. 그녀를 지켜주고 싶다는 감정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태수와 20년을 함께한 우정이 계속 발목을 잡았죠. 친구 아내에게 이런 감정을 느껴도 되는 걸까?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수없이 던졌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론 이렇게 생각했어요. 태수가 먼저 잘못했잖아. 바람 피우는 건 걔야. 정아 씨는 너무 오래 혼자였고 누군가는 그녀를 위로해줘야 해. 그게 내가 된 것뿐이라고 마음속에서 자꾸 합리화를 했습니다. 그녀가 하루라도 연락이 없으면 허전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그녀에게 인사를 보내는 날도 있었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은 따뜻하게 입고 나가세요. 그녀는 웃는 이모티콘과 함께 고마워요라고 답했죠.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걸까요? 55년을 살아오며 이런 감정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사별한 후 감정을 닫고 살아왔습니다. 혼자가 편했고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아 씨 앞에서는 자꾸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그녀의 눈빛 하나, 말투 하나에 제가 흔들렸어요. 그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죄책감보다 그리움이 더 앞섰습니다. 그녀와 문자 하나 나누는 일이 하루 중 가장 설레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스스로가 어리석고 한심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감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건 사랑은 아니라고, 아직은 아니라고. 억지로 다독이면서도 그녀의 목소리가 자꾸 듣고 싶었습니다. 이름을 부르고 싶고 그녀가 웃는 얼굴을 자꾸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게 너무나 위험한 감정이라는 걸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못했어요. 그게 솔직한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살짝 내리는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정아 씨에게서 갑작스러운 문자가 도착했어요. 준호 씨,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하루 중 가장 설레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무슨 일 있으세요? 그녀는 곧바로 답장을 보냈죠. 태수가 또 야근이라 너무 답답해서요. 잠깐 나가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근처에서 뵐까요? 좋아요. 조용한 대로요. 우리는 동네 한쪽 오래된 베이커리 옆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훨씬 단정하게 꾸미고 나왔어요. 진한 립스틱, 살짝 웨이브진 머리, 검은 코트. 그 모습에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오늘 예쁘세요. 제가 말하자 그녀가 부끄러운 듯 웃었어요. 오랜만에 외출이라 그런가 봐요. 괜히 들떴네요. 그녀의 말에 괜히 가슴이 뛰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대학 시절 얘기를 꺼냈어요. 사실 태수랑 결혼 전엔 꿈이 있었어요. 그림을 그리고 싶었죠. 그 말이 낯설게 들렸습니다. 지금도 하시면 되잖아요. 이젠 손에 붓쥐는 게 어색해요. 다 놓았거든요. 그녀의 웃음은 슬펐고 눈빛은 멀어졌습니다. 저는 괜히 손을 움직이며 컵을 만졌습니다. 근데 준호 씨랑 이렇게 얘기하면 예전 생각이 많이 나요. 그녀의 말에 저도 마음이 이상해졌어요. 우리는 그렇게 몇 시간을 이야기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카페 음악도 잊었고 밖에 내리는 비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문득 시계를 보니 밤 9시가 훌쩍 넘었더군요. 벌써 이렇게 늦었네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갔어요. 그녀는 말하며 조용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바래다 드릴게요. 그 말에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로 이동하는 동안 우린 라디오도 틀지 않았습니다. 적막했지만 어색하지는 않았어요. 그녀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차 안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야말로 오랜만에 참 좋았어요. 말이 끝나자 그녀가 제 손등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심장을 세게 건드렸어요. 저도 준호 씨랑 있으면 편해요. 그녀는 제 눈을 조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위태롭고도 간절했어요. 저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서로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손끝으로 이미 많은 게 오갔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심장은 쿵쾅거렸어요. 이게 선인지 아니면 이미 넘은 건지 판단이 흐려졌습니다. 정아 씨,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눈을 피하지도 않았어요. 이대로 입술이 닿아도 아무도 말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우리는 그저 손만 잡고 있었습니다. 차 안의 조명이 꺼지고 한참을 그렇게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손끝이 아직 따뜻했어요. 그리고 마음은 점점 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저녁부터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정아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준호 씨 지금 시간 좀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떨렸고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저는 조용히 물었죠. 태수랑 또 싸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녀의 울먹이는 숨소리가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집에 있어요. 혼자예요. 금방 갈게요. 망설임은 단 1초도 없었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 내내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집 문이 열렸을 때 눈이 부어있는 얼굴이 보였어요. 들어오세요. 죄송해요.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거실로 돌아섰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앉자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들어왔어요. 향수 냄새가 너무 진해서 결국 물었어요.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의심이냐고 피곤하다고. 그녀의 손등에 눈물이 맺히고 있었습니다. 정아 씨 너무 혼자 견디지 마세요. 저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돌려 절 바라봤어요. 두 눈엔 참았던 눈물이 고였습니다. 20년을 살았는데 나는 뭔가 싶었어요. 그녀가 말하며 어깨를 떨었고 저는 조심히 안아주었습니다. 정아 씨는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어요. 숨죽여 울고 있는 그녀의 체온이 가슴까지 전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성을 잃었어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고 우리 시선이 맞닿았습니다. 미안해요. 저 너무 약해졌나 봐요. 그녀가 그렇게 말하자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췄습니다. 순간 그녀의 몸이 살짝 떨렸지만 물러서진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와 저를 감쌌습니다. 그녀의 숨결이 뜨거웠고 손끝이 목덜미를 감쌌습니다. 그 입맞춤은 짧지 않았습니다. 20년 만에 느끼는 감정이었고 그 감정은 너무 깊고 강렬했어요. 입술이 떨어졌을 때 그녀는 제 품에서 조용히 속삭였어요. 준호 씨 이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네요. 저도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미안해요. 하지만 진심이었어요. 정아 씨는 제 어깨에 기대어 눈을 감았고 우리는 그 상태로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세상의 소음이 모두 멎은 것 같았어요. 그 밤 처음으로 금기의 벽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전혀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안고 있는 지금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그날 이후 정아 씨와의 관계는 숨길 수 없는 감정으로 변해갔습니다. 우린 서로를 너무 쉽게 찾았고 헤어지기 어려워졌어요. 태수가 야근이라고 하면 정아 씨는 조용히 시간을 내줬습니다. 오늘 오실래요? 그 짧은 문자가 제 하루를 바꿨죠. 그녀의 집에 들어서면 현관부터 은은한 향기가 퍼져 있었습니다. 그 향은 낯설지 않았고 점점 익숙해졌어요.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대화했고 가끔은 음악을 들었습니다. 말없이 손을 잡고 있는 순간이 가장 조용하면서도 강렬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죄책감과 설렘이 뒤섞여 갔습니다. 이건 분명 잘못된 관계였지만 감정은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정아 씨는 어느 날 조용히 제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누군가를 기다려본 적은 처음이에요. 그녀의 말은 나를 녹였고 동시에 짓눌렀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더욱 자주 만났고 더욱 은밀해졌어요. 가끔은 외곽 모텔에서 만났습니다. 밖에서 마주칠까 조심하면서도 함께 있는 시간이 늘었어요. 괜찮을까요? 계속 이렇게. 정아 씨는 불안한 눈으로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당신을 만나기 전보다 지금이 훨씬 살아있는 기분이에요. 제 진심이 담긴 말에 그녀는 눈을 감고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매번 우리를 따라왔습니다. 태수와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조여들었죠. 야, 준호야. 요즘 얼굴 보기 힘들다. 한잔하자. 그가 웃으며 말했지만 표정은 묘하게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동네 선술집에서 소주잔을 부딪혔습니다. 그 순간에도 속으로 수없이 많은 생각이 엉켜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나는 정아 씨를 사랑하게 됐어. 그 진심을 입 밖으로 내뱉을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아 요즘 좀 이상해. 손에 들고 있던 잔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왜? 몰라. 요즘 표정이 밝아. 혼자 웃기도 하고 뭔가 감추는 느낌이야. 태수는 고개를 숙이면서도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기분 좋은 일 있겠지. 그게 뭐 이상해? 나는 최대한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그런가 내가 예민한가 봐. 그는 그렇게 말하며 잔을 비웠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눈빛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뭔가를 느끼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지친 걸까요? 그날 밤 정아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수가 조금 수상했어요. 표정이. 저도 느꼈어요. 며칠 전부터 자꾸 묻더라고요. 요즘 어디 가냐고. 그녀의 목소리도 불안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럼 당분간 조심하는 게 좋겠어요. 네, 그래야겠죠.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숨소리만 오갔지만 마음은 더 가까워졌어요. 이제 우리 사이엔 말로 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공기가 있었습니다. 들킬까 두려우면서도 그 두려움이 우리를 더 뜨겁게 만들었어요. 숨겨야 한다는 긴장감이 오히려 감정에 불을 붙였고 중독처럼 빠져들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면서도 우리는 서로를 멈출 수 없었어요. 정아 씨와 함께한 시간이 어느덧 반년이 지나 있었습니다.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겐 인생의 절반 같았어요. 그녀를 생각하지 않는 날이 없었고 그녀의 손을 놓고 싶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아 씨, 어느 저녁 그녀의 거실에 나란히 앉아 있을 때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돌려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 따뜻해서 심장이 울렸습니다. 사랑해요. 제 입에서 그렇게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놀란 듯 입술을 떨었고 잠시 후 눈동자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도요. 사랑해요, 준호 씨. 그녀의 대답은 속삭임처럼 들렸지만 제 가슴을 깊게 때렸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같은 이불 속에 오래도록 머물렀습니다. 서로를 아는 채 잠이 들었고 깨어나서도 여전히 함께였어요. 그녀의 머리카락이 제 가슴에 닿았을 때 그제야 나는 정말 살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사랑이 맞을까요? 정아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맞아요. 내가 살아서 느낀 것 중 가장 선명한 감정이에요. 그녀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아무것도 필요 없었어요. 오직 그녀만 있으면 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따라왔고 태수의 얼굴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친구라는 이름 아래 쌓아온 20년의 시간이 자꾸 제 양심을 두드렸어요. 나는 정말 나쁜 놈인가? 혼자 있을 때마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이렇게 변명했어요. 태수는 이미 정아 씨 마음을 버린 사람이다. 그녀를 울게 만든 쪽은 태수야. 나는 그걸 안아준 것뿐이야. 그 말들이 내 죄책감을 덜어주지는 않았지만 마음을 붙잡아줬습니다.
어느 날 정아 씨가 말했습니다. 요즘 꿈을 꿔요. 준호 씨랑 같이 사는 꿈. 그녀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같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정아 씨, 네. 이제 정식으로 우리 둘만의 삶을 생각해 볼까요? 그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이혼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살아요. 그녀는 한동안 말이 없었고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생각은 해봤어요. 나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그녀의 말은 결심에 가까워 보였어요.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더는 숨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손이 내 손을 감싸 쥐었고 저는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태수와의 우정은 이미 무너진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보다 지금 이 사랑이 더 소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녀를 잃는 것보다 더 큰 후회는 없었어요. 사랑은 때로 모든 것을 바꾸고 모든 것을 뛰어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그 사랑을 선택하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밝았지만 어딘가 날이 서 있었어요. 야, 준호야. 우리 집에 자주 갔었다며? 그 말에 심장이 순간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응? 아, 뭐 전등도 고쳐주고 그냥 뭐 이것저것. 애써 무심한 말투로 답했지만 속으로는 손에 땀이 났어요. 그렇구나. 정아가 요즘 이상해서 그래. 그의 말은 아무렇지 않은 듯 했지만 분명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이상하긴 뭐가? 저는 되물었지만 목소리는 조금 떨렸습니다. 표정이 밝아졌어. 예전엔 그렇게 안 웃었거든. 그 말이 더 무서웠어요. 좋은 일이 있겠지. 별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며 웃었지만 입꼬리가 굳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랑은 자주 연락하냐? 그 질문에 손끝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어요. 가끔 별일 없으면 그냥 안부 정도. 그 순간 거짓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튀어나왔습니다. 그래, 너니까 믿는다.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진짜 믿는 건 아니었어요. 대화가 끝나고도 가슴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균열이 시작된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정아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수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아요. 저도 느꼈어요. 자꾸 제 눈을 보고 뭘 물어요. 그녀의 목소리엔 분명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조심해야겠어요. 당분간 만나는 것도 줄이자고요. 그 말이 입에서 떨어지는데 속이 텅 빈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해야겠죠. 정아 씨는 조용히 대답했고 우리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태수가 제게 술자리를 청했습니다. 야, 오랜만에 둘이서 진하게 한잔하자. 그 자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는 유난히 말이 없었고 잔을 비우기만 했어요. 정아랑 뭐 있는 거 아니지? 그 말이 나오기까지 시간은 단 30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술잔을 든 손을 멈췄습니다. 뭐? 너랑 우리 집사람. 솔직히 말해봐. 그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의심은 분명했어요. 무슨 소리야? 너 미쳤냐? 억지로 웃으며 넘겼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그냥 느낌이 이상해서 그래. 정아가 달라졌어. 태수의 말은 담담했지만 칼처럼 날카로웠어요. 정아가 행복하면 좋은 거잖아. 넌 왜 불안해? 그 말은 저조차 믿기 어려운 변명이었죠. 내가 그 말하니까 더 이상하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늘 주위를 살폈고 정아 씨와 만날 때마다 더 숨죽이게 됐어요. 언제 들킬지 모른다는 두려움은 이제 현실이 되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던 중 태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야, 이준호. 오늘 저녁 시간 좀 내. 목소리에 평소의 농담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제 말에 그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와. 얼굴 보고 얘기하자. 그 말만으로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낯선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벌써 반쯤 비워진 맥주잔이 놓여 있었어요. 왔냐? 그의 첫마디는 짧고 무거웠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가 말했습니다. 정아가 다 말했어. 그 한마디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고 숨이 턱 막혔어요. 뭐? 그 말 외에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너랑 내 아내 그동안 무슨 짓을 한 거냐? 그의 눈빛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태수야, 미안하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 그게 다야? 20년 친구가 내 뒤통수를 치고도 그게 할 말이야? 그는 말을 내뱉으며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태수야, 나도 처음엔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었어. 제 목소리는 떨렸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정아가 얼마나 외로운 줄 알기나 해? 넌. 제가 말하자 그가 탁자를 3개 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채워준 거냐? 내 아내를? 목소리는 쩌렁 울렸고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너도 바람 피웠잖아. 정아 씨는 혼자였어. 제가 던진 말은 되돌릴 수 없었어요. 그는 잠시 말을 잃었고 손에 쥔 컵을 내려놨습니다. 그 눈엔 당혹감이 스쳤지만 곧 다시 화로 덮였어요. 그래, 나도 잘못했어. 하지만 너는 친구였잖아. 그 말이 가장 아프게 박혔습니다. 우리 우정 다 끝난 거냐? 그가 묻는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끝낼 거였으면 애초에 친구랍시고 굴지 말았어야지. 그의 말에 숨이 막혔고 입술이 타들어갔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나는 진심이었어. 그 순간 제 진심이 거짓처럼 들렸습니다. 꺼져. 이제부터 넌 내 인생에 없는 놈이야. 그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남겨진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20년 우정이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정아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 말했어요? 내 더는 숨길 수 없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도 무거웠습니다. 잘했어요. 언젠간 이렇게 될 일이었죠. 그 말을 하면서도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우정도 신뢰도 모두 사라졌지만 그녀만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정아 씨는 결국 이혼했습니다. 그녀는 서류에 도장을 찍고 조용히 태수의 곁을 떠났어요. 태수는 더 이상 붙잡지 않았습니다. 예상보다 담담한 반응이었고 아마도 이미 마음이 식었던 거겠죠. 그 후 우리 둘은 조용히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익숙해졌어요. 같이 일어나고 같이 밥을 차리고 같이 밤을 보냈습니다. 그 소소한 일상들이 그렇게 간절했던 행복이더군요.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친구 아내를 뺏었다. 그 나이에 철도 없다는 말들이 들렸어요. 군대 동기들 대부분은 태수의 편을 들었습니다. 단 한 명도 제게 연락해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잃은 것이 많았지만 얻은 것이 더 컸습니다. 정아 씨가 제 옆에 있다는 사실 하나로 저는 충분히 견딜 수 있었어요. 준호 씨, 저 때문에 친구들을 잃게 해서 미안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숙였죠. 괜찮아요. 진짜 친구라면 언젠가 이해하겠죠. 그 말을 하며 저는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반년이 지난 뒤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가족 몇 명만 참석한 조용한 자리였어요. 하얀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날만큼은 세상 모두가 우리를 축복해주는 것 같았어요. 결혼 후 우리는 한적한 동네로 이사했습니다. 시장도 함께 다니고 저녁마다 손잡고 산책을 했죠.